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 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이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이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 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 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 여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게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야?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되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자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야.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안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 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걔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의를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본 적도 처음이지만 예비 시모 행동은 저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모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결국 파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와 단둘이 잠깐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사연 채널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들을 들어보면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여기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하셨으니 분명 처음부터 듣는 순간 본인 얘기인 걸 아실 테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 3달 전쯤이었어요. 결혼식 일정만 남겨둔 상태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바쁘지 않으면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살짝 당황스러워서요. 저희 엄마 청소일 하시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건 저도 관여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거든요. 지금은 제 곁에 없으시지만 아빠와 함께 청소일 하셨고 엄마가 그 뒤를 이어오고 계세요. 청소일이 아직까지 남들의 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청소일 하시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시고 안 좋은 말을 꺼내신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듣기 싫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예비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니? 방금 저희 엄마 보고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도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방금 하신 말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사부인이 청소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한마디 했다고 지금 너도 그렇고 새아가도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시모에게 대들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모의 한마디는
저희 가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시모도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네요. 결국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예비 신랑과 결혼도 하기 전에 터져버린 터라 시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저도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의 불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시애미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쁘다고 말끝마다 토를 다는 새아가가 너랑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아주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할 텐데 이 결혼 꼭 해야 되는 거니?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자고 한 건데 네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다만 이거 봐봐라. 어른들의 눈은 확실하다니까. 같은 공무원이면 뭐해? 애초에 때깔부터가 다른데 우리 집안에서 나온 공무원이랑 밑바닥에서 발버둥치며 겨우 공무원 딸 하나 만든 거와는 천지 차이인 거야. 돌이 굴러들어와 박히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우리 집안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치 아픈 돌덩이 하나가 깊숙이 박혀버리게 되면 나중엔 빼고 싶어도 절대 빠지지 않을 테니 이 결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다. 아들 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것 하나 없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어머님, 이런 문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님은 애초부터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떳떳한 일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 없이 어머님한테 불만을 털어놓진 않았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 미안한데 내 아들과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아서 식 올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녁 먹자고 얘기한 거다. 식 올리고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 너도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일 거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끝나게 될 관계 서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게 뻔하다. 두 집안 모두 손해볼 게 많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파혼하면서 생기는 손해의 부분들은 반반씩 해서 해결하는 걸로 결정하면 될 것 같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시모가 처음부터 저녁을 먹자고 얘기한 건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려고 만나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어차피 남남이 될 테고 최대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셨죠. 결국 험악해진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의도를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의 속마음은 제가 느끼고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봐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시모와 함께 있지 않고 저를 뒤따라 오려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먼저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따로 불러서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으시고 안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신 모습들은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일이 늦으시는지 집에 오지 않으셨길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대중 없이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 전화는 꼭 받으셨는데 그날은 많이 바쁘셨는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조용한 집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는 순간 수화기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와 만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현재 계신 위치를 여쭤보니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분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현재 계신 위치의 주소를 확인한 뒤에 급하게 그곳으로 출발을 했어요. 시모의 성격상 또 다른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엄마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서둘러 시모와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고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한 시모는 엄마한테 충격적인 말을 꺼내고 계셨어요. 앉아 계신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안 좋은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청소일 하신 걸로 딸내미 공무원 만드셨지만 그러면 뭐해요? 뒷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수물에서 용났다고 인생이 쉽게 바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안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사부인, 넘볼 걸 넘 모셔야죠. 집안 자체가 천민인데 양반이 되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저는 며느리로 걷어들일 생각 없으니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직업이 그래도 제 아들과 같은 공무원이라서 둘의 결혼 받아들이려 했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앞에 조건 좋은 며느리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파혼시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딸들과 엮어주려고 벌써부터 줄을 서서 있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일 좋은 며느리를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부 집안의 공무원은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제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 가야 할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주변에 청소일 하는 사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 하나 잡아서 엮어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엄마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집안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도 제가 그 사람 하나 보고 어머님이 안 좋은 말씀 하셨을 때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따지려 들면
어머님 집안은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아버님이 공무원 하신다는 것 말곤 내세울 거 없잖아요. 누가 보면 사자 집안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잘나셨다고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세요? 확실하게 하셨으니 파혼하고 더는 어머님 집안이랑 엮이지 않을게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파혼하겠다고 얘기한 뒤 엄마를 모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유독 청소일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에 상처 준 사람은 시모가 처음이었네요. 저는 엄마와 카페를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설명하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 하자 갑작스러운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길게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용건만 전달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시모에게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평생 해온 청소 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엄마 때문에 네가 박서방이랑 결혼도 못하고 상처되는 말까지 듣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다. 정직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우리 집안을 하찮게 여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엄마가 이제 청소일을 그만둬야 할까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무원이 된 것도 전부 엄마가 땀 흘려 뒤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마음 넓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 그만 신경 쓰세요. 그 사람한테도 파혼 통보했어요.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제가 한 결정에는 후회가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와 반대로 시모는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파혼을 성사시키려 한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바르게 잘 자랐는데 시모의 인격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 최악이었죠.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 사람과 파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하필 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매일 얼굴을 보게 되는 사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죠.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시부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길 원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저와 예비 신랑을 한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 옆에서 지켜봐 오신 시부께선 파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과 파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린다면 저희 집안에 분명 불이익이 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는데 파혼을 하겠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너희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해 볼 테니 파혼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얼굴 보면서 다시 대화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이 새아가 너랑 파혼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 아버님이 그때 옆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 눈빛과 말투는 파혼을 하지 않을 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만약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면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멀지 않아 이 사람과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저희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이혼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더는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결혼을 결정한 것도 가볍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거라곤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시부와 예비신랑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모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져도 처음만 힘들지 나중엔 적응돼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는 제 부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았는데 멀리서 저를 보며 걸어오시는 엄마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엄마의 뒤를 쫓아오면서 뭔가 상당히 난처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엄마와 시모는 제 앞까지 다가오셨고 뭔가 분위기가 바뀐 듯 시모는 엄마한테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왜 저희 엄마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그간 미안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당연히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관계를 축복해줬을 텐데.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연히 길에서 사돈과 마주쳐서 아직 파혼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위자료 때문에 길에서 만난 김에 얘기 좀 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부인이 탭을 위에 올려놓으신 서류가 눈에 띄더라고. 보니까 상표 등록증이길래 잠깐 봤는데 상표권자의 회사 업체명을 보게 돼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얘기한 뒤에 회사를 검색해보니 사부인이 내가 알던 단순 청소일이 아닌 상당히 큰 회사의 청소업체더라.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가 왜 사부인이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니? 작은 업체도 아니던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사돈께서 단순 일용직 청소부인 줄 알았잖아. 홈페이지 보니까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던데. 그럼 벌어들이는 수익도 꽤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런 거 미리 얘기해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완만해졌겠지만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으니 이번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줄 수 있겠니? 알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이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서운했던 감정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새 출발 해보도록 하자. 너도 내 아들 원하고 있잖아.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 서둘러 결혼식 날짜 다시 잡도록 하자. 계약 취소한 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세아가, 시엠이 이대로 내칠 거니?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하다니까. 미리 알지 못했던 일인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좋게 넘어가자. 알겠지? 내 아들이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랑 파혼한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건데 대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우가 바뀌는 건가요? 저희는 천민이라서 양반 집안이랑 엮일 수 없다면서요. 지금 하시는 행동 너무 속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엄마를 쫓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단순 일용직 청소일하면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거고 청소일은 하지만 대표직에 있으면 그건 또 대우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보이신 행동이 더 속보이고 실망스럽네요. 파혼은 번복할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본데요. 앞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업보 아니겠어요? 평생 그 사람이 혼자 살면서 고통받는 모습 보며 잘못을 뉘우치세요. 시모는 결국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시모가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었던 행동들은 벌써 잊으셨는지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시모의 속내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던 시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자기 아들과 다시 시작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하는 건 변함없는데 대표라는 직책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엄마는 아빠가 이끌어오신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단순 청소 일이지만 엄마가 쏟으신 열정은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만큼 가치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를 무참히 짓밟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분명 제가 올린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댓글을 달으실 텐데 어머님이 시청자분들이 달으신 댓글들을 보시고 잘못을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곳인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며 시모가 저에게 오열을 하며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라도 걸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전화를 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게 미련만 안겨주는 것 같아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네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 사람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순 없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야죠.
오늘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언제나 응원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